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해요. 자, 지수 법칙에 관한 문제네요. 그죠?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 중에 가장 큰 걸 구해라. 그럼 전부 다 구해야겠네,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아주. 자, 이렇게 밑이 같을 때 지수가 다른 수를 곱하면 어떡하죠?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6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 자, 밑이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엔 나눠요.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지수끼리 빼면 되죠? 그 값이 3이네. 그러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 9가 들어가야 빠지겠죠. 그죠? 다음, 요렇게 2 곱하기 a의 제곱 가로치고 바깥쪽에 또 이렇게 세제곱이 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깥쪽의 지수를 안쪽의 지수에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봐봐. 2 곱하기 3 해서 a는 6제곱이고 그리고 네모는 2의 세제곱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럼 아까 9보다 작아. 그 다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안쪽 지수랑 곱하면 되죠. 그래서 x 세제곱분의 x 6제곱. 자, 이렇게 분모하고 분자의 밑이 같은 제곱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수끼리 분모의 지수를 분자의 지수로 빼면 됩니다. 빼야 돼요. 나누는 게 아니라. 그죠? 일반 수 약분하는 거랑 지수 약분하는 건 달라요. 그러면 1분의 어떻게 해요?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x 세제곱. 얘도 안 되네. 마지막. 자, 이 문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바깥쪽의 제곱수를 안쪽에 다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의 문장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x의 제곱, 그리고 2는 4, y의 4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음수의 짝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음수의 짝수 제곱은 여러분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양수가 되죠. 그죠? 9가 됩니다. 그리고 x제곱, y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봐봐. 똑같죠? 같네요. 여기는 4가 되겠죠. 이것도 안 되네. 네모 값이 9인 2번이 가장 크네요. 다음.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자, 일단 여기 3개의 수가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이 수하고 8의 a 플러스 3 제곱과 2의 30제곱은 같겠네. 3개 다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밑이 다르죠?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a 플러스 3은 2의 30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수의 바깥쪽에 제곱 지수가 있으면 안쪽의 지수랑 곱하면 되죠. 그죠? 곱하면 되죠. 그러면 2의 3 곱하기 a 플러스 3제곱이 돼요. 여러분 이 지수가 와야 되는 이 작은 글씨에 이렇게 식이 주렁주렁 달려도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 그지? 요게 2의 30제곱이 됩니다. 그럼 밑이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30이 되는 거지. 그러면 3a 플러스 3은 30이 되니까 3a는 9. 이건 알죠? 이렇게 곱하는 거?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21. 3a는 21. a는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a는 7이야. 자, 그 다음에 b값은 어떻게 구하지? 또 뭐 해봐야지 뭐. 이렇게 얘네들끼리 따로. 자, 2분의 b제곱분의 자 16. 10의 제곱은 2의 30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그렇죠. 바로 이 16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16은 여러분 조금만 익숙한 학생은 알죠? 16은 뭐지?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죠? 2의 4제곱이죠. 16은. 그리고 바깥쪽이 어때? 이렇게.
10제곱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훨씬 간단한 모양이 되네. 2의 b제곱분의,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있는 지수 안쪽 지수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가로 바깥에 있는 건. 그러면 2의 40제곱이 됩니다. 얘가 2의 30제곱이죠. 그러면 공부 좀 한 학생들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밑이 같은 수가 분모 분자에 있을 때 지수끼리 약분할 때 어떻게 해요? 빼면 되죠. 빼면 되잖아. 그죠? 바꿔서 얘기하면 2의 40제곱 나누기 2의 b제곱이잖아. 이게 뭐야? 2의 30제곱이야. 즉 뭐야? 40 빼기 b는 30이 되는 거죠. 40 빼기 b는 30. 그러면 b는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a 플러스 b 값은 얼마? 17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수 법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밑을 다 같게 만들어 줄수록 계산하기가 편해져요. 예.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면 일단 밑을 같게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이 식을 간단히 한다.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게 25네. 25는 뭐야? 5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다시 옮겨 적어 볼게요. 5의 제곱분의 5의 4제곱 플러스야. 플러스 중요한 건 플러스예요. 5의 4제곱 플러스예요. 5의 4제곱 플러스 5의 4제곱 플러스 5의 4제곱.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5의 4제곱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그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예? 많이 풀어봤잖아. 그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의 제곱분의 5의 4제곱이 몇 개? 5개래. 이렇게 5개.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냥 5만 곱할 땐 여기 제곱수가 1이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5의 제곱분의 아까 25의 5의 몇 제곱? 5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 어떻게 해요? 약분 어떻게 해요? 지수 약분할 땐 나누는 게 아니라 빼는 거랬죠. 그죠?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날아가죠. 2개 날아가고 여기서 2개 날리고 3개 남네. 얘가 답이죠. 그러면 얘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이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 일단 자, 이렇게 가로가 있고 앞에 곱해주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중심으로 각 항에 앞에 있는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곱하면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3분의 1 곱하기 8x제곱은 3분의 8x제곱. 그죠?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분의 3x.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네. 그죠?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플러스 6은 3분의 6. 역시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럼 정리하면 첫 번째 가로는 3분의 8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선 바로 가로 밖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때, 이럴 때. 가로 밖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다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호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써볼게요.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문자항이 같은 동료항끼리 계산해야죠. 예? 그럼 얘랑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통분해야죠? 그죠? 3, 4, 12야. 그러면 12하고 8 더하니까 3분의 20x제곱. 그죠? 그리고 x항끼리 또 계산해야지. 마이너스 x에 10x를 더하면
플러스 9x예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계산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내가 뭐 틀렸나 그러고 떠는데 떨 거 없어요. 학년 올라갈수록 이런 식의 답이 많이 나와요. 계산 과정 틀린 거 없으면 맞는 겁니다. 자, 어떤 식 A예요. 어떤 식 A.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네모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기서 상수항이나 x항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 얘를 더해야 돼요, 원래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해서 뺐어. 그죠? 뺐더니 결과가 이게 나왔대. 이게 나왔대. 그래서 그러니까 A에서 뺐어. 실수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이렇게 뺐어요. 응? 그랬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빼줬던 값은 어떻게 해요? 도로 더해주면 되죠. 얘를 통째로 이항해서 얘를 통째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A만 남잖아.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 얘를 도로 더해줍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그대로. 그죠? 그럼 여기서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바로 얘가 원래 수 A입니다. 어떤 식 A가 되겠네요. 어떤 식 A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A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계산해서 신나게 이거 적어놓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이때 만약에 바르게 계산한 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원래 얘를 더했어야 되잖아. 근데 빼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럼 바르게 계산하면 구한 A에다가 이걸 다시 더해야지. 여기다가 다시 어떻게? 더해야죠, 이걸 원래. 실수로 뺐던 걸 더해야 바르게 계산한 게 되지.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3x제곱.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7.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바르게 계산했을 때의 답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예? 여러분 덜렁이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아주. 여러분 도형만 나오면 좀 많이 당황하는데 불행하게도 2학기 때는 전부 다 도형입니다. 그 점 미리 염두하고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숫자가 아니라 2비래 2비. 2비래요. 인 정사각형이 밑면이래요. 아니 정사각형이면 편하지 뭐. 그죠? 밑면으로 하는 사각뿔이래요. 부피가 얘래요. 읽기도 힘드네. 그죠? 이때 요 사각뿔의 뭐 높이를 구하래요. 높이를 구하랍니다. 높이. 그럼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하죠?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뿔의 부피. 자, 일단 밑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높이를 곱하죠. 여기 h라고 써놓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밑면의 높이를 구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잖아. 그치? 뿔의 부피가 되려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1을 곱해야죠. 그죠? 지금 이 값이 16ab의 세제곱 플러스 12a제곱 b의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숫자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긴 지금 다항식이잖아요. 복잡한 문자항이 나오니까
괜히 쪼는데 쫄 거 없어요. 자, 일단 밑면의 넓이 뭡니까? 2b 곱하기 2b죠. 그죠? 2b 곱하기 2b예요. 그럼 얼마예요? 4b의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높이는 몰라. 이거는 몰라. 모르겠어, 이건. 이게 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3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한 값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식이에요, 지금. 이게 식이 되는 거예요. 식이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아. 그죠?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하고 얘는 계산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숫자끼리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3분의 4 b의 제곱,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 h를 여기다가 이제 높이를 곱하죠. 네?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이 값이 이거라고. 16ab의 세제곱 플러스 12a제곱 b의 세제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곱해줬던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히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줬던 수는 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4b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수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하죠? 역수로 곱하면 되죠. 그죠? 역수로 곱하면 돼요. 그래서 h값은 16ab의 세제곱 플러스 12a제곱 b의 세제곱에 곱하기 얘의 역수 4b의 제곱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얘를 이렇게만 계산하고 더하면 안 돼. 그죠? 여기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로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 얘 따로 곱하고 얘하고 얘 따로 곱해야지. 그지? 뭘 잔뜩 써놨지만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네? 그러면 h값은 이거부터 계산할까?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4b의 제곱분에 3 곱하면 얼마예요? 6, 38, 48이 되죠? 그리고 a, b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 계산하면 4b의 제곱분에 36a제곱 b의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있지? 약분이 다 되죠? 이렇게 날리면 여기는 12. b제곱도 다 날아가네? 이렇게. 자, 그러면 a하고 b 한 개만 남죠? 아, 아니구나. 12가 있구나. 12ab. 그리고 플러스 이쪽은 4, 9, 36이잖아? 그죠? 9가 되고. 여기도 b가 날아가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9a제곱 b가 되죠. 선생님 이거 더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아니 여기는 12에다가 ab를 곱했잖아. 12에다가 ab를 곱한 수가 이거고 여기는 9에다가 a제곱 b를 곱했잖아. 여러분 a 곱하기 b하고 a제곱 곱하기 b가 같아? 아니야. 그러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러분이 아무리 어색해도 적응해야 돼요. 이런 문자항이 들어간 다항식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얘가 답이에요. 이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부등식. 이거 아주 재밌는 문제죠. 부등식의 방향이 나머지와 다른 거. 나머지와 다른 거.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A,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보면 동일한 수를 뺐어. 동일한 수를 뺐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 볼게. 예를 들어서 4하고 8이 있다고 쳐봐. 8이 크지? 그 동일한 2를 뺐어. 역시 동일한 수를 뺐어도 이쪽이 크지, 그지? 그러니까 뺀 값은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뭐 B가 A보다 그대로 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빼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식 봅시다. 여기는 A, B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일한 수를 더했어요. 그냥 아까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2를 더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긴 6이고
여긴 10이죠. 그죠? 더한수도 역시 어때요? 영향을 못 줍니다. 그죠? 더한수도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면 곱한수는 어떨까? 예를 들어 여기 4하고 8이 있는데 여기다가 3을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은 3, 4, 12, 이쪽은 8, 3, 24. 역시 양수를 곱한 것도 양쪽에 동일한 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엔 영향을 못 줘요. 그죠? 자, 다음 봅시다. A, B의 관계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일단 양쪽에 플러스 1이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동일한 수를 더하는 건 영향 못 줘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 그럼 남는 건 얘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골치가 아파지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그치? 다시 일로 돌아와 봅시다.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여기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줬다는 뜻이에요. 그죠? B도 마찬가지고 B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아까 8이 4보다 크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그럼 어떻게 돼? 3, 4 마이너스 12 3, 8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12보다 커? 아니죠.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등식의 양쪽 항에다가 양쪽 변에다가 어떻게 해요?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A, B가 A가 더 컸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해? 이게 바뀌어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만 방향이 다르네. 그럼 답은 일단 3번인데 나머지도 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동일하게 뺐으니까 역시 부등호 영향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A하고 3분의 B. 이거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 3분의 1을 A에 곱하고 3분의 1을 B에 곱한 거하고 같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수, 아니, 정수를 이렇게 분수에다가 곱할 땐 분자에만 곱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 분수가 지금 양의 정수야, 아니,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둘 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이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얘 한번 봅시다. 똑같이 3을 더한 거 더하거나 뺀 수는 무시해도 돼요. 그죠? 부등호 방향에 있어서는. 그러면 양쪽에 지금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b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눠줍시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그땐 부등호가 바뀌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랬던 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뭐예요? 얘도 b가 더 큰 게 되죠. 그래서 3번이 1차 부등식 얘가 있대요. 해가 그린 것 같답니다. 1차 부등식 얘가 있어요. 해가 다음 그린 것 같습니다. 자, 1차 부등식 얘가 있어요. 해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A값을 구하라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그림을 부등식으로 표현해 볼게. 얘가 X야. 여기 지금 칠해진 부분이. 그러면 X는 어때? 2보다 크네. 그죠? 그러니까 3, 4, 5 얘들이 X값인 거야. 1, 0, 마이너스 1 얘들은 X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걸 풀면 그림이 된대. 그러니까 얘를 풀면 이게 돼야 돼. 얘를 풀면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럼 얘를 풀어볼까? 선생님 풀려니까 a가 있는데 뭐 있으면 어때? 그냥 풀어야지 뭐. 네? 그럼 이렇게 전개 한번 해봅시다. ax 마이너스 3a.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대로 7a 마이너스 2x. 자, x항을 1로 다 넘겨볼게요.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2x지. 그리고 얘는 1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어떻게? 10a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봐봐. x를 이렇게 공통으로 곱했지. a하고 2에. 그럼 얘를 역으로 밖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x a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이거 그대로 다시 전개해봐요. 그러면 ax, 2x 이렇게 딱 되잖아. 그치? 얘가 10a인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이제 어떻게 해? a 플러스 2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네. 여기는 뭐 안 되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2분의 10a가 되죠. 그쵸?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푼 거예요? 아직 다 푼 건 아니지, 물론. 자, 얘를 a를 품고 푼 게 결과가 이거야. 근데 얘를 풀면 이렇게 된대. 응? 얘를 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나란히 하면 이렇게 놔봐. 눈에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이걸 푼 게 이건데 이걸 푼 게 결국엔 이것도 된대.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다는 뜻 아니야.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10a는 얼마? 2란 얘기예요. 2 알았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a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자연수는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가 1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곱한 값은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10a가 되죠. 그러면은 계산 쉽잖아. 그죠? 어떻게 돼요? a 이항하면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4. a는 2분의 1이 되죠. 다음 문제. 활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뭐 수학을 쓸 일이 이런 일이 많지 않겠어요? 자, 볼게요. 3번의 사회시험에서 92, 74, 98점을 받았대요. 이때는 공부를 좀 안 했나 봐. 그죠? 자, 4번에 걸친 사회시험 점수의 평균이 근데 한 번 더 봐야 되나 봐. 평균이 86점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다음 시험, 4번째 시험에서는 몇 점 맞아야 되네. 다음 시험에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간단한 문제고 여러분 실제 점수 관리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92점 맞았어요. 그 다음번에 망했어. 74점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열심히 했나봐. 98점 받았대요. 그 다음은 아직 안 봐서 몰라. 그렇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4번 봤으면 앞으로 볼 것까지 포함해서 4번 봤으면 그 점수를 다 더한 게 총점이잖아? 이 총점을 시험 본 횟수로 나눠야지. 그치? 앞으로 볼 것까지 해서 어떻게 이미 3번 본 거랑 앞으로 볼 것까지 해서 4로 나눠야지.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86점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이게 식입니다. 이게 식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4분의 얘네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다 더하면 190, 264가 되네요. 264 플러스 x가 돼요. 얘가 어떻게? 86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모 4가 거슬리네. 양쪽에다가 4를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264 플러스 x 86 곱하기 4는 64, 24, 48, 32, 344점이 되겠네.
그럼 얘 이거 던져. 그러면 x는 344 빼기 264가 되네. 그죠? 그럼 얼마? x는 얼마가 돼? 얼마가 돼? 그렇죠. 80점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볼 시험, 한 번 남은 시험에서 최소 어때? 80점 이상은 맞아야 평균이, 4번의 평균이 86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점수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각자 자기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돼. 미지수가 일단 2개가 있죠. 그리고 식이 2개여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식이 2개여야 풀 수 있죠. 뭐 나중에는 부등식으로도 풉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대입법으로 풀래요. 여러분 대입법을 많이 안 해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입법이 더 쉬워요. 자, 볼게요. x가 얘예요. 그리고 밑에는 조금 더 복잡하네. 그럼 밑에 식을 조금 간단하게, 니은을 좀 간단하게 풀어볼까? 4x 마이너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2y는 6 이렇게 되네.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6y는 6 이렇게 되죠. 그런데 기억이 뭐지? 기억이 뭐지? 기억이 뭐지? x는 2y 마이너스 3이야. 대입법으로 풀래요. 대입법으로. 여기 지금 x가 있잖아. 니은에. 이 x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걸. 그죠? 사실 대입법이 가감법보다 더 쉬워요. 근데 괜히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아 이건 이렇게 조그맣고 이건 큰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자, 집어넣으면 되지. 자, 4 가로 열고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2y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미지수가 한 개지. y만 남지. 그러면 풀려요, 이제. 네? 풀립니다. 볼까? 어떻게 돼요? 8y 빼기 4, 32 빼기 6y는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뺐더니 2y는 이걸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 12가 되지? 18. 그지? 그러면 y 값은 2로 나누면 9인데, 왜 9가 없지? 큰일 났네. 자, 여기 함정이 하나 있네. 이 문제는 y나 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에? 어떤 수 a에다가 y를 곱했을 때 그 값이 18을 만들어주는 그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풀다 보니까 지금 어때? 나왔잖아, 이 모양이. 이쪽에 지금 18이 있죠? 그러면 a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재밌죠? 되게. 그 다음 연립방정식 가감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두 식이 있어요. 그죠? x 개수와 y 개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y를 없애고 싶대요. y를 없애고 싶대요. 그러면 요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요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빼거나 더해서 없애려면 일단 개수가 같아야 되죠. 통분하듯이, 그죠? 그러려면 위에 기억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다가는 어떻게? 3을 곱해야죠. 그죠? 니은에다가는 3을 곱하고 기억에다가는 2를 곱합니다. 그러면 y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여기는 6y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6y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계산 안 해요, 선생님? 안 해도 돼. 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6y고 여기는 마이너스 6y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y를 없애려면 두 식을 더해야죠. 더하면 y양은 없어지죠. 그죠? 얘와 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얘죠. 기억에 2 곱하고 니은에 3 곱해서 더하는 거. 그죠? 다음. 자,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막 분수 나오고 소수 나오고 난리 났죠. 예, 조금 그러면 식을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일단 위의 식은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내려왔죠. 그냥 10을 곱해요.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6x 플러스 2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1은 38이 되죠. 그죠?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면 6x 플러스 2y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니까 40 이렇게 되네요. 자, 다음 얘는 통분을 해줍니다. 통분을 뭘로 통분해 줄까? 일단 분모를 6으로 다 통분을 해줍시다. 여기는 2를 곱해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2를 곱했으니까 2x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빼기. 욕하고 어떻게 해요? 3y 마이너스 9는 6분의 2죠. 그죠? 그러면 통째로 여기다가 통째로 6을 곱해요. 이렇게. 다 날려. 이렇게. 있죠? 그러면 2x-2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분자가 좀 복잡한 식이 있을 때 분수에서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부호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x 마이너스 3y 얘하고 얘 계산되지? 7 넘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까 이 첫 번째 식에 간단하게 한 모양 얘와 두 번째 식을 간단하게 한 모양 얘,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연립방 정식 푸는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해봅시다 한번. 6x 플러스 2y는 40. 그리고 얘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5. 어떻게 할래요? 가감법으로 합시다. 가감법으로. 밑에다가 곱하기 3을 곱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6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15죠. 그럼 이거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뺄게요. 빼면 어떻게 돼요? 마마니까 플러스 9y죠. 그럼 11y는 이것도 마마 플러스니까 55가 되네요. 40에 15 더한 거니까 그럼 y 값은 얼마? 5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죠? 순서상 그죠? 그러면 y는 그러면 y는 5. 그러니까 b 값은 5고 5를 여기다가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면 10 6x 플러스 10은 40이래. 넘기면 6x는 30이네. 그럼 x는 5네. 그죠? x는 5죠. 그러면 5 빼기 5는 얘네 0이네. 그죠? 자, 이제 1차 함수 한번 해봅시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평행 이동 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여러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식이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특히 직선의 식은 더 쉬워요. 그죠? 일단 이 값이 뭐죠? 그렇죠. y절편. y절편 값이죠. y절편이 1이네. 여기쯤을 1이라고 봅시다. 한번. 그죠? 그리고 점을 하나 더 찍으면 돼요. 그냥. 예, 아무렇게나 하나 더 찍으면 되는 거예요. x절편을 찍어도 되고 뭐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x에다 1을 그냥 대입해 볼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은 y잖아? 그럼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 됩니다.
그러면 1,4분의 3 너무 작게 잡았나? 1,4분의 3이면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건 x절편이 아마 4쯤 될 거예요. 자,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식은 그림으로 그리면 0,1 그리고 4,0을 지난다. 그리고 1,4분의 3을 지난다. 그죠? 그러니까 점 두 개 찍고 쭉 이으면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한다. y축이 얘잖아. 그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 이동하는 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지 않죠?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한쪽이 조금만 더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기울어지면 저 위에서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한 이 선의 기울기도 이 선과 똑같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식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숫자는 뭐죠? x 앞에 요 개수가 되겠죠.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러면 얘도 틀림없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식이 마이너스 4분의 1 x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 y절편은 y축으로 평행하게 마이너스 7만큼 이동했대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한 y절편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죠? 0, 마이너스 6.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선의 식이. 그러면 이 그래프 위를 지나는 점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여기 대입해서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되는 걸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12,4를 대입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2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4네? 이건 안 돼. 그죠? 그럼 이걸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이네? 1. 그죠? 그럼 1에서 6을 빼면 6을 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네. 근데 그냥 오니까 이것도 안 되네. 그럼 이걸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 그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빼기 6을 해봐. 6이면 어떻게 돼? 2분의 12가 되죠? 오! 이건 딱 되네. y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3.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자, 이런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수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죠. 자, 1차 함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값 그리고 b값을 각각 구하래요. b값을. 여러분 1차 함수 그죠? 직선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항상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 앞에 이 개수는 뭘 의미해요? 선의 기운 정도를 의미한댔죠. 기운 정도. 그죠? 그래서 a가 크면 어때? 기울기는 점점 가파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a가 1보다 작고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돼? 완만하게 눕죠. 그죠? 그리고 a가 만약에 음수야. 0보다 작아 이게.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그래프와는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우하향하죠. 우하향. 그러니까 우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죠? 근데 a가 0보다 크면 우측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우상향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1차식에서 이 a 값의 성격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a 값은 어떻게 구해요? a 값은 자,
이 직선의 식을 구하는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두 점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이 점의 좌표는 x는 x축에는 3, 그리고 이 점의 y값은 이게 y축이잖아. 0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x절편. 그리고 이 점은 y축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네요. 이 점은 x값은 0이죠. 그리고 y값은 이 점의 y값은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봐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x값은 얼마나 커졌어요? 0에서 3만큼 커졌죠.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y값은 얼마나 커졌어요?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갔죠. 그죠?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가려면 6칸 이동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 방금 봤다시피 x 증가량은 3이잖아. y 증가량은 6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죠. 그죠? 자, 이 값이 기울기랬죠? 그러니까 이 식에 a에 들어갈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b에 들어갈 값은 뭐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b에 들어갈 값. b에 들어갈 값은 y절편이라고 배웠죠. y절편. 즉 x가 0일 때의 y값. 그게 바로 b에 들어갈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y절편을 줬잖아. 0, 마이너스 6이라고. 그죠? 그러면 x를 0에 대입했을 때 얘는 다 없어지죠? 여기만 남는 거, 그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다 푼 거예요. 점 2개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직선의 식을.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y는 2x-6. 그죠? 자, 여러분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점을 이렇게 2개를 줬죠. 그죠? 자, 3,0과 0,-6이라는 두 점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좌표상에 있는 이 점이라는 건 x와 y 값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선 위에 이 x값과 이 y값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봐요. 얘를 x에 대입하고 얘를 y에 대입해봐요. 그러면 3a 플러스 b는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역시 요 xy 값도 이 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얘도 또 똑같이 대입해봐요. 여기다가 0에다가 a를 곱하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b만 남고, 그리고 x에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그렇죠?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 앞에서 연립방 정식 배웠잖아. 그걸로 풀면 되네요.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네. b는 마이너스 6이네 그냥.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6을 바로 위에 식에 대입하면 3i 마이너스 6은 0. 그죠? 3a를 1로 넘길게. 요렇게 되죠? 그럼 a는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b값 이렇게 구했고 a값 이렇게 구했어요. 그대로 대입하면 식이 완성이 되죠. y는 2x-6. 그죠? 이렇게 완성한 식이 어때? 자, 아까 식과 같죠? 어떤 방법으로 풀든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산 연습 착실히 해서, 뭐 계산 문제는 잘하는 학생도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2개나 찾으라네 또. 그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얘를 식을 세워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식을 세워야 돼요. 방금 전에 했었죠. 방금 전에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개의 점이 있어요. 이건 x절편이네. x절편이네. 네? 5,0. 그죠? 이 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x 값이 0일 때의 y 값. y절편이네요. 그죠? y절편이네요. 자, 그러면 1차식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y는 ax 플러스 b죠. 그럼 아까 b 값은 뭐라 그랬지? y절편 값이 b 값이랬죠. 이 값이. 그럼 b는 그냥 3입니다. 그죠? a 값은 기울기랬지. 기울기 그죠? 응?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기울기는 뭐예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이동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자, 그럼 이 점에서 저 점으로 이동할 때 x는 5에서 어떻게? 0까지 가야 되죠. 5에서 0까지 가야 돼요. 그럼 뒤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갑니다. 그러면 x의 증가량은 얼마가 되겠어? x의 증가량은 뒤로 오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죠? 선생님, 증가인데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이러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뒤로 가면 감소, 앞으로 가면 증가 그러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증가는 그게 감소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증가는 그냥 증가한 거고. 그죠? 그래서 별도로 감소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죠? 네? 뒤로 줄어들었으면, 5에서 0으로 줄어들었으면은, 마이너스 5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y는 0에서 3까지니까 하나, 둘, 셋. 0에서 3까지면 플러스 3? 얘는 진짜 증가했네요. 그죠? y 증가량은 3. 그죠? 그러면 이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5분의 3.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3 x 플러스 3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슬슬 봅시다. 하나씩. 기울기는 5분의 3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그냥 5분의 3이 아니잖아. 여러분, 얼렁뚱땅 그냥 갔네? 이런 학생들 있어요. 아직까지 이 음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뭐라 그랬대. 겁나는 학생들? 근데 이건 엄연히 달라요. 만약에 이게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 그냥 5분의 3이면 이 직선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우상향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1,5분의 18을 지난다. 야, 이거 숫자가 막 이상하니까 이건 아닐 것 같지? 근데 해봐야지. 자,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에요. 좌표에선. 그럼 이걸 대입해가지고 이 식에 대입해서 되면 이건 맞는 거예요. 대입을 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분의 3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3 한 개. 5분의 18이 되나? 되나? 3은 통분하면 5분의 15죠? 되네. 그죠? 되네. 2번은 맞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x절편은 3, y절편은 5이다. y절편이 3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x절편은 5잖아. x절편이라는 건 이 선이 x축과 닿는 점, y절편이라는 건 이 직선이 y축과 닿는 점. 틀렸죠? 이게 5가 되고 이게 3이 돼야 되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평행한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직선의 그래프가 평행하다라는 의미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뭐? 두 직선의 식의 기울기, 즉 이 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식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선의 식을 만들어 놓은 거랑 한번 비교해봐요. 어때? 자, x의 개수인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 같죠? 그럼 뭐만 달라요? b값만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려놓으면 이렇게 될 거라마?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뭐야? y절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을 통과해요. y축에. 이렇게 통과할 거야.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병행합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양쪽으로 뻗어가도. 요게 이제 여기 4번의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네. 그죠? 그럼 x값이 5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한다. x가 5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한다. 야, 이것도 얼렁뚱땅. 맞네요. 그러면 안 돼. x가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죠. 아니면은 일상용어로 x값이 5만큼 감소할 때 y는 3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말이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이고 숫자 조금 바꿔서 낼 거예요. 방송 철저히 보고 잘 풀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